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선 갑자기 앞에서 오늘 6.25이기 때문에 주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또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적이란 개념 자체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안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안보학도 바뀌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대비 체제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대비 체계를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주적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현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위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 체계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적 개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경제교역도 하고 정치적인 교류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6.25 때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의 안보 관점으로 보면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굳이 쓴다라면 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누가 주적이겠습니까? 총리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지 오격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가지고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이 주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한 것이 주적입니다. 가덕도 테러에서 야당의 대표를 갖다 테러를 통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적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애국 충정이다. 나라가 망할까 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을 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인기까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라도 누가 주적인가?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AI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게 중국을 보니까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거의 미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기술 혁신을 누가 주도하는가 봤더니 이쪽 분야의 공학도들이 고위 관료로 대거 진입을 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AI 기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경쟁하는 시기에 민간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가가 유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총리 후보자를 모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AI 전문가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셔서 이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뒷받침 속에 국제사회 경쟁력에 밀리지 않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 정말 전 세계로 진출하게 하고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기업에서 일할 때는 민간 기업의 CEO는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운영할 때는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또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빠른 속도의 전환이 쉽지 않고 또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환에 대한 저항도 일정하게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기부 하나에서 내신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총리로서 대한민국 정부 부처 전체 지방자치단체까지 포괄해서 대한민국 대전환, 소위 말하는 AI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되신다라면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듣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의 성과가 전체 부처가 몇 개고 지방정부가 몇 개인데 거기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뭐 타당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2주 동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중기부에서 거뒀던 성공의 사례들을 다른 부처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기반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그 AI 행정 관련된 부분들도 올해 연말이면 전체 부처에 걸쳐서 디지털 관련된 행정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제 그제 아마 공무원들 관련된 AI 그 해커톤이 있었을 텐데요. 젊은 공무원들 만나보면 이미 AI를 가지고 에이전틱 관련된 것까지 잘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올리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오픈 부분들도 준비해서 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탑 100을 이미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야별로 주로 위주로 우선해서 해야 될 것들 중심으로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첫 번째 질의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민간 기업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정부에서 많이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봉 격차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네이버 있으실 때도 보니까 거의 40-50억 정도 되는데 총리가 되신다 그래도 한 3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신상 털기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 상황들을 잘 견뎌내시면서 본래의 임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